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지금은 어엿한 벤처기업 CEO가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모를 가장 많이 따지고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성을 만날 때 그러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아름다워지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큰 관심사는 외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성인들 10명 중 1명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 봐도 이제는 외모라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여자친구가 딱 그러했습니다. 오직 외모, 그리고 학벌, 집안.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시했던 된장녀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보 같지만 그래도 여자친구가 제 발로 제 곁을 떠났으니 저 또한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마지막 사랑이었는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갑작스레 여친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고 저를 매몰차게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며 사연을 적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역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와의 파혼 스토리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누구나 알만한 유명 대학교 공대생으로 서울에 올라와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대기업 연구원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실험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했던 호기심 많은 저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죠. 나에게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만 하는 걸 본 친구가 저를 안타까워하며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야, 김규범, 이 형만 믿어라.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줄게. 너보다 나이도 어려. 진짜 귀엽게 생겼대. 너 평생 일만 하다 죽은 귀신부터냐? 연애도 좀 하고 그래라. 어? 됐어. 나 다시 공부 시작해야 해. 알잖아. 나 연애 당분간 쉬기로 했잖아. 야, 대학교 때도 그렇게 했는데 취업하고 나서도 또 해? 쉬엄쉬엄 해라. 나 대학은 얼마 안 남았잖아. 이번엔 박사 꼭 따고 싶어. 박사학위 나올 때까지는 연애 좀 쉴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 이런 걸 내가 어필해 줄게. 너의 이런 공부하는 섹시한 모습.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자동차 있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 형이 하루만 차 빌려줄게. 어때? 됐어. 안 한다니까. 저는 소개팅을 워낙 싫어했고 또 한창 공부에 꿈이 있어서 공부하는 동안은 연애를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친구가 굳이 자동차를 빌려주겠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소개팅 자리에 나가 여자를 만났죠. 소개팅에 나온 그녀는 엄청 착하고 이쁘기까지 하더라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까지. 한마디로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절대 안 만난다고 떼를 썼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안녕하세요, 김기범 씨.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김현정 씨 되시나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어색한 인사가 끝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참 이쁘고 목소리도 차분한 게 정말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는 공무원이 되려고 학원에서 따로 공부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되려면 적당한 나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녀와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긴 했어요. 무려 8살 차이였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10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보수적인 편이라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이 차이 때문인지 사귀기도 전에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눈 끝에 다음 약속을 기약하고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유독 그녀는 친구가 빌려준 그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기범 씨, 자동차가 너무 멋지네요. 아, 네. 이런 건 얼마예요? 네? 아, 글쎄요. 기범 씨 차 아니에요? 아, 사실 친구 차예요. 오늘 친구 녀석이 소개팅 간다고 하니까 빌려줬어요. 아, 기범 씨 검소하네요. 아직 자동차는 안 사셨구나. 곧 박사 따면 사실 거예요? 뭐, 당장은 필요 없는데 하긴 사려고 했어요. 왜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트할 때는 자동차가 있는 게 편해서요. 아참, 기범 씨 집이 강남이라고 했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잠실 쪽에서 태어나서 여태 그쪽에 살아요. 잠실 좋죠? 그럼 거기 근처 호수에서 다음 주 주말에 봐요. 아, 그럴까요? 좋죠. 아, 그리고 오빠,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 놓으세요. 제가 한참 어린데 매번 이렇게 존댓말 쓰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알았죠? 그럴까요? 지금 해보세요, 오빠. 그럴까? 저도 그럼 놓아도 되죠? 오빠, 그럼 다음 주에 봐요? 8살 차이가 무색하게 저와 그녀는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서로 취향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 그녀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한동안은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당돌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에게 저는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퍽퍽했던 삶에 단비가 뿌려지는 느낌이었죠.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3개월이 넘어갈 때쯤 친구 커플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타인의 의식을 엄청 심하게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입을까? 아니야. 이 치마가 좋으려나? 이게 다 무슨 옷이야? 그리고 여기 되게 비싼 브랜드 아니야? 또 샀어? 내일 오빠 친구들 만나잖아. 게다가 커플이고 내가 꿀릴 수 있어?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해. 가장 비싼 걸로 입고 나가서 기를 죽이고 올 거야. 가방도 명품으로 가져가야지. 뭔 기를 죽여. 걔네들 나랑 10년 넘은 애들이야. 대학 때부터 봤어.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맨날 편하게 입고 나와.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자기는 얼굴이 이쁘니까 그게 무기야. 무슨 소리. 그러니까 더 튀어야지. 얼굴 하나 믿고 후줄근하게 다니면 바보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오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박사 소리 들을 텐데 내가 여자친구로서 후줄근하게 나갈 수 있어? 대기업 연구원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내가 알려줘야지. 아참, 대신 나 박사 되는 거 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 워낙 그 친구들 박사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각자 사정이 있어서 포기했어. 아무튼 그냥 그 이야기는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따로 남자들끼리 있을 때 말할게. 알았지? 부탁할게. 어? 뭐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암튼 자세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암튼 그런 게 있어. 굳이 이야기 꺼내지 마. 당분간은. 알았어. 그리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드디어 만났죠. 저도 제 여자친구는 처음 보여주는 자리라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대학교 동기들인데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라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도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민기라는 친구는 유독 몸이 너무 약해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느라
공부를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박사학위를 따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죠. 제 나름대로는 친구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도 남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따로 진지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는 여자친구는 굳이 그 자리에서 저의 박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녀의 입방정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쏜살같이 말이 나가는지 예상도 못했죠. 현정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범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모두 대학교 동기시라고. 아, 네. 4년 내내 같이 몰려다녔죠. 지겨워요, 지겨워. 아, 네. 그럼 상철 오빠는 은행 다니신다고 했고 민기 오빠는요? 아, 저는 잠깐 일 쉬고 있어요. 어머, 그러세요. 왜요? 그게... 됐어. 뭐 갑자기 딱딱하게 일 얘기야. 우리 밥이나 어서 시키자. 저는 밥 먹는 내내 초조했습니다. 일부러 여자친구에게 민계 상황을 적당히 말해준 게 오히려 화근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눈치 없이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고 눈치 없는 여자친구는 대놓고 민기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친은 술도 못 마시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적당히 취하더라고요. 결국 그녀의 수다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집에 가자고 해도 그 똥꼬집은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여자친구는 거침없이 제 이야기를 하며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말이죠. 아, 맞다. 언니 오빠들. 우리 기범 오빠 좋은 일 생긴 것 같아요. 아시죠? 뭐요? 조금만 있으면 기범 오빠 박사 되거든요. 모르셨죠? 대기업 회사의 연구원.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박사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 와, 김기범, 너 드디어 대학원 졸업하는 거야? 잠깐 졸업 미루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계속 다녔구나. 왜 말 안 했어? 그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 야, 그래도 이 좋은 이야기를 이제 해. 축하한다. 그동안 오빠 정말 고생했거든요. 좋은 일은 다 같이 나누면 더 기쁨이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깜짝 서프라이즈로 말했어요. 어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민기 오빠, 괜찮죠? 네, 당연하죠. 축하한다, 기범아. 그래. 결국 여자친구의 입방정은 연신 그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구 민기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었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래도 내심 미안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민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가끔 눈치 없이 행동하곤 했거든요. 나중에 따져 물어보니 술도 적당히 취했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저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약속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워낙 당당한 성격 탓에 가끔 세대 차이가 느껴지곤 했어요. 그냥 나이도 어리고 좀 발랄한 성격 때문일 거야 하면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회식을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꼭 장소를 알아내서 그 자리에 껴서 같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직장 상사까지 있는 불편한 자리에 여자친구가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직장 회식에 따라다니시나요? 저는 그런 점들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가끔 야근하고 너무 피곤한 날이 있으면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었어요. 꼭 새벽이라도 자기를 보러 집 앞까지 와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나이 차이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연락과 관계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친은 항상 저에게 애교를 피우며 넘어가곤 했죠.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이상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아무것도 안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루는 회사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날은 여자친구가 도서관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도서관 아니야? 응, 도서관 아닌데? 이번 주부터 아침에 헬스하고 도서관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이 그 시작 날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전화 한번 해봤지. 근데 집이야? 깜빡했다. 요새 자도 졸리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어제도 공부하느라 늦게 잤구나. 그러면 좋았겠지만 어제는 게임하다가 늦게 잤거든. 배고파. 오빠는 어디야? 나 회사지 어디야. 오늘은 공부할 거지? 응, 해야지. 이따가 잠깐 나갔다가. 어딜 또 나가? 친구 예슬이랑 간만에 홍대 좀 가려고. 간만에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런 날 공부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빠, 나 이제 준비해야겠다. 오빠들 수고해. 맨날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공부는 뒷전으로 두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 또는 친구를 만나는데 하루 반나절을 쓰더라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본인은 공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번 학원에서 보는 시험 점수는 밑바닥을 쳤습니다. 현정아, 영어 공부 많이 어려워? 오빠가 도와줄까?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지금보다 공부량을 늘려봐. 나 옛날에 수험 공부할 때 확실히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책 한 권이라도 더 보게 되고 좋더라고. 이제 자리 잡고 공부하자.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오빠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오빠, 난 공부해도 소용이 없나 봐.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도 네일샵이나 차릴까? 요즘 손톱 정리해주는 것만 해도 몇만 원씩 받으니까 훨씬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아니면 오빠 믿고 그냥 다 그만둬도 되고. 대기업 다니는 박사 남친 두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겠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안 그래? 요즘 공부도 안 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래도 현장아,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포기할 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봐. 현정이는 할 수 있을 거야. 오빠가 응원할게. 그냥 빨리 오빠가 더 자리 잡아서 건물 하나 딱 하나 사면 월세나 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게 빠를 것 같아. 난 이미 늦었어. 그리고 솔직히 바늘구멍에 실 넣는 거잖아? 아니, 공무원 시험을 1년에 얼마나 많이 보는데 채용 인원이 그것밖에 안 돼? 이건 내가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뽑는 국가 탓이야. 짜증나.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학원 공부 복습하고 다시 잘해봐. 학원도 그래. 원비는 또 더럽게 비싸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없다니까. 나 그냥 시간 버리러 간다니까. 요즘 강사들도 아주 그냥 학벌만 좋은 사람 뽑아두고 가르치는 거 더럽게 못 가르쳐. 내가 이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못 보지. 그냥 오빠만 믿고 살래. 응?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거나 자기보다 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면 이유 없이 흉을 보는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플 모임에 다녀오는 날에는 유독 더 그랬습니다. 자자, 집중! 채람이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뭔데? 우리 채람이 글 쓰는 거 알지?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드디어 정식으로 책 낼 것 같아. 우와, 채람씨, 정말 축하해요.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채람씨는 나이도 어린데 회사도 다니면서 틈틈이 책 준비까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채람 언니, 요즘 책 내는 건 일도 아니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종이책 인기 다 사라졌잖아요. 책 내면 뭐해요? 요즘에는 그 책이 잘 팔려야 좋죠. 안 그래요? 현정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아니야. 현정이 말이 맞는 얘기야. 하긴 잘 팔려야 할 텐데. 한창 재밌게 커플 모임에서 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하필 또 여자친구는 눈치 없이 분위기를 망치더라고요. 집에 오는 내내 싸웠습니다. 현정아, 너 아까 채람 씨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제발 좀 눈치 좀 챙겨라. 오빠야말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채람씨 편을 들고 말해? 아주 그냥 칭찬을 바가지로 하던데? 아니, 진짜 대단하길래 난 자연스럽게 말한 것뿐이야. 그렇잖아. 아직 어린데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글도 써서 자기 책도 딱 나오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참, 그럼 난 열심히 안 사는 애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또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너 마음대로 좀 생각하지 마. 그리고 책 내는 것도 웃겨. 그걸 누가 읽어줘야지 생색을 내지. 책만 내는 건 나도 하겠다. 그 언니는 뭐 그리 잘났다고 웃으면서 그걸 자랑하냐? 웃기지 않아? 하긴 그럼 뭐해. 얼굴이 못생겼는데. 야, 김현정 너. 뭐가 맞잖아. 솔직히 되라머니 이뻐? 오빠, 채라머니랑 사귈 수 있어? 신이 참 공평해. 얼굴을 빼앗아 가니까 글 쓰는 재주를 줬나 보다. 웃겨. 김현정, 외모가 다가 아니야. 그런 얘기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마. 알았어? 꼰대. 알았어. 내가 눈치도 없을까 봐? 근데 확실히 여자는 이쁘고 봐야 해. 나 말이야, 학원 스터디 모임 들어갔잖아. 근데 조금만 실수해도 넘어가 준다? 진짜 이쁘게 태어나니까 사는 게 편해. 문제 풀다가 몰라도 강사가 웃으면서 다 알려주고, 심지어 시험 못 보면 스터디 그룹 원래 같이 못하거든? 근데 사람들 나한테 찍소리도 못해. 왜? 내가 나가면 이쁜 여자가 한 명도 없거든.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하고 속상할까? 최라머니도 그 기분 느끼겠지? 오빠는 좋겠다. 이쁘고 어린 여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는 항상 겉모습을 중시했어요. 여자는 반드시 이뻐야 하고 여자는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성형수술도 가끔 하러 다녔어요. 하루는 저한테 어떤 말도 없이 앞트임을 하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웬 선글라스야? 나 앞트임했어. 뭐, 갑자기? 어머,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쌍꺼풀을 확 해버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현정아, 난 현정이 있는 그대로가 좋아. 수술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참나. 왜? 이뻐지면 좋아할 거면서. 꼭 그러더라. 오빠도 솔직해져.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현정이 너는 외모만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성형외과 한 달에 몇 번을 가는 거야? 피부과까지. 그리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는 안 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해요. 그깟 시험 떨어지면 또 보지 뭐. 뭐가 어려워? 여자친구는 지나치게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영혼에 밝은 에너지가 좋아 사귀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버거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회사 생활과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생각을 하니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덕분에 조금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위까지 받고 이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여자친구와의 결혼이라는 꿈도 빨리 꿀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가끔 눈치 없고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천방지축 여자친구였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런 모습을 평생 안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항상 애교가 넘치고 밝은 여자친구는 저의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이 차이 나는 천방지축 같은 여자친구의 그런 활발한 모습을 그때는 마냥 귀엽게 생각했어요. 여자친구만이 저에게 마지막 사랑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결국 저는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당시 여자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박사가 된 기념으로 사고 싶었던 자동차도 사게 되었죠. 좀 무리했지만 저에게 주는 선물로 샀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는데 좀 오래 기다렸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오빠, 역시 이 차가 오빠한테 딱이야. 우리 이제 데이트할 때 이걸로 하면 딱 좋겠다. 그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박사 마누라 되는 건데. 그럼 기분 안 좋아? 그리고 이런 차 딱 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보겠어? 역시 사람은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해. 안 그래? 그런가? 참, 근데 우리 다음 달에 부모님 뵈러 가는 거 어때? 응, 좋아. 그래야지. 근데 오빠네 아버님 회사 운영하신다고 했지? 섬유회사. 아, 그렇구나. 나 오빠 덕분에 승승장구하겠다. 그지? 그래. 내가 우리 현정이 지켜줄게. 얼마 후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집에 여자친구를 초대했죠. 그런데 집에 가는 내내 여친은 자꾸만 집 사정을 캐물었습니다. 오빠, 오빠네 집은 자가야?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거기 계속 살았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오빠네 집은 얼마야? 여기 잠실이니까 꽤 집값 나갈 텐데. 갑자기 왜? 에이, 잠실이라고 무조건 다 그런 것도 아니야. 무슨, 그래도 강남 쪽인데 확실히 올랐겠지. 순간 여친이 좀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집에 도착했죠. 저희 집은 자동차를 근처 공용 주차장에 대고 걸어 올라가야 하는 위치였어요. 산동네까지는 아닌데 언덕이 좀 있는 동네였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이라 굳이 이사가지 않고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서 살고 있죠. 현정아, 여기서 내리자. 차 대놓고 조금만 걸으면 돼. 뭐? 걷는다고? 나 구두 신었어. 근데 집 앞에 골목이 좀 좁아서 여기 편하게 대놓고 조금 걷는 게 더 나을 거야. 어서 가자. 아니, 여기가 진짜 오빠 집이라고? 여자친구는 걸어가는 내내 손을 안 잡고 투덜대더라고요. 구두를 신었는데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서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연신 집안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현정아, 뭐 찾아? 아니, 이게 집 리모델링 한 거야? 왜? 아니야. 현정이라고 했지? 반가워. 기범이 엄마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입니다. 어머, 이쁘게도 생겼네. 네. 그런데 여친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표정이 안 좋았어요. 심지어 엄마의 말에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둘이 결혼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 곧 해야지. 난 너희들만 좋으면 다 좋지.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어머,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없었는데. 현정이가 처음이네? 다음에는 아빠 있을 때 저녁 때 와라. 현정이는 음식 뭘 좋아하니? 어머님, 아버님은요? 오늘 야근 있다고 해서 늦을 것 같아. 현정이 너 오는 거 진짜 기다렸는데 아쉽다. 암튼 다음번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요, 다시는 올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오늘은 늦었다. 이제 우리 갈게. 아이고, 벌써? 시간 참 빨리 가네. 현정아, 오늘 반가웠어. 다음에 또 보자. 꼭 와라.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보인 여친의 태도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른에게 이토록 예의 없이 구는 게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벼랑간 집에서 나온 여친은 갑자기 저한테 왜 속였냐면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동안 왜 나를 속인 거야? 뭐가 도대체 너야말로 오늘따라 왜 이래? 아까 엄마 앞에서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이야기하러 간 거 아니야? 근데 태도가 왜 그래? 예의 없이. 예의? 예의는 오빠가 없는 거지. 그동안 대기업의 박사라고 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더니 제대로 뒤통수 맞았네? 시간 아까워. 아니, 말은 바로 하자. 오빠네 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어? 나 애초에 소개팅 받을 때도 그렇게 알았고. 근데 어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뭐? 지석이가 그렇게 날 소개했다고? 알고 보니 친구가 저희 집이 잘 산다고 잘못 소개해 주었더라고요. 여친은 확실히 여태껏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축은 아니었거든요. 현정아, 나 속인 거 없어. 지석이가 잘못 얘기한 거야.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거로 된 거 아니야? 사랑? 그게 뭐 밥 먹여줘? 내가 여태껏 오빠 만난 이유가 뭔데? 오빠 대기업 다니면서 집안 좋다고 하길래 내가 만났지. 안 그랬으면 내 외모에 오빠 같은 사람을 왜 만나? 그리고 아버님 회사도 이름 없는 다 쓰러져가는 곳이더만. 난 뭔가 대단한 집인 줄 알았네. 짜증나.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집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야, 김현정, 너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이게 무슨... 나같이 이쁜 애가 거지 같은 집이랑 결혼할 순 없지. 나 먼저 갈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관계를 정리할까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집에도 끊임없이 찾아갔지만 한순간에 잠수를 탔더라고요. 정말 여자친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연신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었지만 얼마 후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된장녀 여친에게 시간을 썼다는 사실이 스스로 쪽팔렸거든요. 처음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고 어이가 없었지만 실체를 알고 결혼까지 안 간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여자친구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잊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도 열심히 한창 다녔어요. 그런데 매일 회사 생활에만 집중하니까 더 이상의 미래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하고 싶은 것도 생겼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흐른 뒤 큰 마음을 먹고 대학 동기들이랑 벤처기업을 세웠죠.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경영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대박을 터뜨릴 경우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합심해서 신규 벤처 비즈니스 신기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기본 자본을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했지만 막상 사업에 뛰어들어 보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도 조금 받으면서 시작했죠. 그러나 저와 친구들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요. 심지어 초반에 적자가 나더라도 1년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악바리처럼 일하다 보니 어느덧 1년 뒤 회사가 조금씩 잘 되고 함께 시작한 친구 3명이서 공동대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30명에 가까운 직원까지 둔 제대로 된 중소기업이 되었죠.
누군가 밑에서 일할 때와는 다르게 혼자 하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물론 고되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여자친구는 정말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결혼할 만한 여자도 흔한 여자 사람 친구도 거의 사귀지 않고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하루는 회사 규모가 커지자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비서를 모집하려고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모습의 여자 한 명이 눈에 띄었죠. 친구들과 면접장에 가보니 전 여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쳤죠. 일부러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야, 기범아, 너 전 여자친구 현정 씨 아니야? 마스크 써도 한눈에 알아보겠다. 역시 아직까지 미모는 대단하시다. 이야, 대단한 인연이다.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나냐? 맞네. 걔 맞네. 참나, 이렇게 만나네. 대기 시간이 지나 여친은 면접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은 저 포함 친구 3명과 회사 팀장님들 2분까지 총 5명이 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전 여친은 제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묻다가 외모에 대해 물어보니까 엄청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김현정 씨는 외모가 출중하신 편인데 이게 회사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미모는 이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사를 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비서는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 비서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소개서 보니까 여태껏 공무원으로 일하려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 왜 그쪽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네? 그냥 공부하다가 저와 적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영어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이윽고 영어로 어려운 질문을 일부러 던져보았습니다. 역시 그녀는 모든 걸 알아듣지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심지어 딴소리로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김현정 씨. 얼굴만 이쁘면 뭐합니까?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여태 이 나이 먹도록 경력사항에 뚜렷하게 적은 한 줄이 없네요. 저희 회사는 학력, 외모, 혈연, 지연 이런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노력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정 씨는 저희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분이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갈 수는 없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자 전 여친은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리더라고요. 다 만든 소리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는 전 여친이 돌아나가는 찰나에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전 여친에게 아는 척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통쾌하더라고요. 그러자 전 여친도 흠칫 놀라서 면접장을 나가더라고요. 그녀가 나간 뒤 다시 이력서를 살펴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 사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백수로 몇 년간 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차려 승승장구하는 동안 여자친구는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다 말고 금방 포기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 여친은 정말 작심삼일의 표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전 여친은 회사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김기범 씨 계시나요? 저희 사장님이세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밖에 소란스럽길래 나가보니 전 여친이 찾아왔더라고요. 정비서, 나 괜찮으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해요. 네, 사장님. 결국 저는 회의 시간 전 잠깐 자투리 시간에 전 여친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여친과 1대1로 앉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 거지 집안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갑자기 매정하게 떠났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는 웬일이야? 면접 떨어진 걸로 아는데? 갑자기 놀랐지.
야, 오빠 대단하다. 회사 사장님 된 거야? 오빠 내가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봐. 오빠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어? 나 오빠랑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참나. 개소리 집어치워. 그리고 여기 회사야.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왜 그래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전 여친은 창피함도 자존심도 없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사장이 되고 상황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하는 모습에서 여친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 여친이랑 엄청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야, 이만 돌아가. 나 여자친구 생겼어. 뭐? 참나. 그 사이 다른 여자 만난 거야? 그럼 우리가 헤어진 게 얼마인데. 너야말로 너무 과거에 머물러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났는데 나만큼 이쁜 여자는 없을걸? 이쁜 게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은 너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실하고 멋져. 넌 얼굴만 반반하지 그거 말고 뭐 볼 거 있어? 정신 차려. 그리고 전 여친이 계속 외모로 비교하길래 저는 외모부터 성격, 집안, 심지어 요리 실력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말하는 족족 하나도 이길 수 없었던 전 여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씩씩댔습니다. 아참, 너 아직도 자리 못 잡았더라? 우리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 몇 개 남았는데 거기 들어갈래? 파트타임으로 와서 우리 일손 돕는 건데 너한테는 그게 딱 맞겠어. 머리 쓰고 하는 거 너 못하잖아. 게다가 넌 늦잠도 많이 자고 게으르니까. 어때? 뭐? 참, 미쳤어? 내가 그걸 하게? 그럼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나랑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건 안 미친 소리냐? 야, 너야말로 속물처럼 속보이게 행동하지 마. 쪽팔리니까. 나이값 해라. 그리고 넌 쥐뿔도 가진 것 없으면서 적당히 집안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피려고 하지 마라. 너 같은 애들 보고 기생충 같다고 하는 거야. 나 이만 회의 들어가야겠다. 가라. 오빠! 다시 생각해. 어? 내가 미안했어. 우리 좋았잖아. 어? 정비서님, 이 여자 여기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네. 결국 된장녀 전 여친은 추잡한 모습으로 회사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역시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었죠. 저는 지금 새롭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죠.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에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능력, 외모, 그리고 집안만 보고 결혼 상대를 고른다면 언젠가는 꼭 후회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결국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내면의 수양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전 여친이랑 결혼 안 한 게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얼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나를 좀 더 아껴줄 수 있는 진실된 사람, 그리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럼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